코딩웍스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시험 퍼블리싱 필수 이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SS로 HTML 요소 가로 배치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CSS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처음 하시는 입문자들이 상대적으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보실 때 사실 한 번 보고 나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CSS 포지셔닝, 이제 레이아웃, 정렬하는 거니까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이해도가 높아지실 겁니다. HTML 요소를 수평으로 정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평으로 정렬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 속성은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플로트라는 속성이에요. 일단 플로트가 영어 단어 뜻이 뭐 둥둥 떠 있다, 떠서 흘러간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모 요소가 있고요, 자식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플로트 레프트를 주게 되면 왼쪽에 배치되고요, 플로트 라이트를 주게 되면 오른쪽에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HTML 요소 여러 개를 가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단독으로 있는 거를 왼쪽으로 배치, 오른쪽으로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플로트 속성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자식 요소를 가로 배치하는 걸 할 거예요. 그리고 요소를 중앙에 보내는 거는 마진 오토를 주게 되면 중앙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마진 오토라는 거는 마진을 좌우에 오토로 골고루 균등하게 배분하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진을 왼쪽 오른쪽으로 오토로 주니까 HTML 요소가 중앙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자, 플로트 속성은 인라인 요소, 블록 요소, 인라인 블록 요소 관계없이 플로트 속성은 적용이 돼요. 플로트 레프트, 플로트 라이트. 그런데 마진 오토는 인라인 요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블록 요소만 마진 오토로 했을 때 중앙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영상에 인라인, 인라인 블록, 인라인 이게 퍼블리싱의 모든 것이라고 했던 이유가 예를 들어 인라인 요소, 인라인 블록 요소를 마진 오토를 주고 왜 도대체 중앙으로 안 가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블록 요소만 마진 오토로 중앙에 보낼 수 있는데 인라인 요소에 마진 오토를 주면 당연히 중앙으로 가지 않는 거죠. 플로트 속성을 사용해 가지고 요소를 왼쪽으로 보내고 오른쪽으로 보내고 마진 오토를 사용해서 중앙으로 보내는 거를 퍼블리싱 실습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로트 속성을 사용해서 요소를 왼쪽에 배치하고 오른쪽에 배치하고 마진 오토로 요소를 중앙에 배치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페어런트란 div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child라는 div를 만들어 주세요. 페어런트라는 div가 있고요, child라는 div가 있어요. 페어런트는 부모 요소고 child는 자식 요소죠. 그러면 일정 부분 크기 값을 정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그리는 크기 값이나 보도 두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껍게 그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렇게 두껍게 그리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으세요. 자, 보도 5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했고요. 당연히 div는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위드스 값을 주지 않아도 100% 차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100%로 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600픽셀 만큼의 크기를 줬어요. 그리고 하이트를 주지 않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배치를 하다 보면 레이아웃을 잡다 보면 부모 요소의 높이 값을 주지 않는 이유는 자식 요소의 높이 값이 늘어나면 부모 요소는 당연히 늘어나니까 자식 요소의 높이 값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child에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골드라는 색상을 줬고요. 그 다음에 width는 200, height는 200 이렇게 줬습니다. child라는 div를 왼쪽에 배치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플로트 레프트가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플로트 레프트는 기본값이 아니라 기본값은 디폴트는 플로트 넌이에요. 플로트 레프트랑 플로트 넌은 전혀 다른 겁니다. 플로트 넌은 플로트 성질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본값으로. 모든 요소들이 그렇겠죠. 그리고 플로트 레프트는 왼쪽에 떠서 플로트라는 단어 자체가 떠서 배치되라고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child라는 골드 색상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div가 플로트 레프트가 기본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플로트 레프트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왼쪽에 배치된 건 맞는데 지금 빨간색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빨간색 박스가 뭐죠? 부모 요소예요. 자, 플로트가 없을 때는 HTML 요소는 기본적으로 위치를 조정하지 않으면 왼쪽에 붙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빨간색 박스가 부모 요소잖아요. 부모 요소는 자식 요소의 높이만큼 자동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플로트를 줬어요. 그랬더니 부모 요소가 어떻게 됐죠? 높이 값이 없어졌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물론 나중에 레이아웃을 잡을 때 정말 얘기를 많이 하고 여러 번 할 얘기인데 미리미리 하는 겁니다. 자, 플로트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둥둥 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둥둥 떠서 왼쪽으로 붙고 오른쪽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플로트 성질이 child가 플로트 성질을 가지니까 둥둥 떠서 왼쪽에 붙고 오른쪽에 붙으니까 부모 요소는 내 자식 요소가 둥 떠버리니까 내 자식 요소가 없어졌네? 나는 그러면 높이 값이 없네? 라고 해서 높이 값을 잃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 요소에 플로트 성질이 있으면 부모 요소는 높이 값을 잃습니다. 그 높이 값을 찾아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이트를 200픽셀 이렇게 하이트를 직접 주는 방법이 있고요. 1차원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시면 높이 값을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그러면 하이트 200픽셀로 이 자식 요소의 높이 값만큼 주는 것과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는 것과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자식 요소의 플로트 성질을 줬기 때문에 자식 요소가 둥둥 떠버렸죠. 그러니까 부모 요소는 내 자식 요소는 없구나라고 착각을 해서 높이 값을 잃었어요. 이렇게 높이 값을 잃었죠. 그러면 높이 값을 이렇게 찾아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식 요소가 300픽셀로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부모 요소는 200픽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버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요소도 또 300픽셀로 이렇게 변경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높이 값을 찾아주는 방법을 하이트를 강제로 주는 게 아니라 오버플로우 히든으로 주게 되면 높이 값을 찾잖아요. 그러면 child div가 예를 들어 300픽셀이 됐어요. 그리고 400픽셀이 됐어요. 또는 100픽셀이 됐어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부모 요소가 높이 값을 잃었을 때, 자, 높이 값을 잃은 원인은 다시 얘기하지만 자식 요소의 플로트 속성이 들어가면 부모 요소 높이 값을 잃죠. 그러면 높이 값을 찾아주는 방법이 하이트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하는 두 번째 방법,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게 되면 자식 요소의 높이 값 변화에 따라 부모 요소는 자동적으로 높이 값을 그 자식 요소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맞춰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트를 강제로 줘서 높이 값을 찾는 것보다는 오버플로우 히든을 줘서 높이 값을 찾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자, 그래서 플로트 레프트를 한 거고요. 이거를 플로트 라이트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죠. 그래서 플로트 속성으로 요소를 왼쪽으로 보내고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child라는 div가 제가 이론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플로트로 왼쪽 보내고 오른쪽 보내는 건 인라인 요소, 인라인 블록 요소, 블록 요소 세 가지 다 적용된다. 꼭 블록 요소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스팬으로 바꿔볼게요. 스팬은 대표적인 인라인 요소잖아요. 자, 스팬으로 바꿨습니다. 역시나 플로트 레프트, 플로트 라이트 해도 다 배치가 되죠. 자, 그러면은 플로트를 해봤으니까 자, 이제 마진 오토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스팬은 인라인 요소다 보니까 크기 값을 못 줬잖아요. 크기 값을 못 주니까 백그라운드 색상을 출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 값을 주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제가 바꿨어요. 그러면 인라인 성질을 갖고 있는 요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플로트 라이트, 플로트 레프트 해도 다 적용이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는 마진 오토를 해볼게요. 제가 이론 설명할 때 마진 오토로 요소를 중앙에 보내는 건 블록 요소만 된다고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제가 마진 오토를 했는데 이 차일드가 중앙에 안 가죠. 왜냐하면 인라인 요소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만약에 이 인라인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중앙으로 가죠. 자, 그래서 지금 한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식 요소에 플로트 레프트든 라이트든 플로트 성질을 주면 부모 요소는 높이 값을 잃어요. 그러면 그 높이 값을 찾아주는 방법은 하이트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하이트를 주는 방법은 높이 값을 찾지만 자식 요소의 높이가 변하면은 부모 요소의 높이도 또 고쳐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그런데 오버플로우 히든으로 높이 값을 찾아주면 자식 요소의 높이가 변경돼도 자동적으로 부모 요소는 높이 값을 자식 요소의 높이 값에 맞춰서 조절을 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중요한 부분.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진 오토를 했을 때 중앙에 가는 거는 블록 요소만 중앙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라인 요소 또는 인라인 블럭인 경우에는 중앙에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라인 요소나 인라인 블럭을 중앙으로 보내려면 마진 오토를 쓰시면 안 되고 부모 요소에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셔서 중앙에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하게 되면 자식 요소의 인라인 요소는 중앙 정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자, 텍스트 얼라인은 제가 주석 처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child라는 스팬을 제가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바꿨으니까 이 child는 요 노란색 골드 색상은 블록 요소잖아요. 그러면 제가 부모 요소의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줄게요. 중앙으로 가지 않죠. 자, 다시 얘기하면 인라인 요소를 중앙으로 보낼 때는 부모 요소의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는 것이고 블록 요소를 중앙으로 보낼 때는 자기 자신의 마진 오토를 주는 겁니다. 자, 지금 얘기한 이 두 가지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시고 가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포지셔닝에서 이제 클리어라는 속성이 있어요. 자, 클리어라는 속성은 어떤 거냐면 자, 빨간색 글씨 있죠? 플로트 속성이 적용되면 다음 요소가 플로트 속성을 상속받는데 이것을 해제시킨다. 자, 어떤 얘기냐면 플로트 속성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플로트 레프트든 라이트든 이제 플로트 속성 준 대로 이동하겠죠. 그런데 플로트 속성을 준 다음에 이어지는 HTML 요소가 플로트 속성을 상속받아요. 전염되는 거죠. 그러면 전염됐기 때문에 플로트 레프트 라이트 받은 대로 내가 다음 요소에는 내가 플로트 속성을 주고 싶지 않은데 전염된 상태, 상속받은 상태니까 계속 플로트 성질에 따라 레이아웃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플로트 속성이 적용되면 다음 요소에 플로트 속성을 상속받지 않고 싶어 라고 할 때 다음 요소에 클리어를 주시는 거예요. 자, 클리어라는 속성은 레프트, 라이트, 보스. 자, 보스라는 건 양쪽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클리어 레프트는 뭐냐면 위의 요소에 예를 들어 클리어 플로트 레프트를 줬어요. 그리고 플로트 라이트를 줬어요. 그러면 플로트 레프트를 준 거를 해제할 때는 클리어 레프트, 플로트 라이트를 준 걸 해제할 때는 클리어 라이트. 그리고 클리어 보스는 뭐냐면 레프트를 줬던 라이트를 줬던 무조건 하고 클리어 속성은 양쪽 다 해제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어 레프트나 라이트를 일반적으로 쓰진 않아요. 그래서 클리어 보스. 그래서 클리어라는 거는 플로트 속성 위의 요소에 플로트 속성이 적용돼서 상속받는 걸 끊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플로트 속성 때문에 상속받은 걸 클리어로 해제하는 거를 퍼블리싱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고 계신 것처럼 이 레이아웃을 우리가 만들도록 할게요. 물론 그렇게 복잡한 레이아웃은 아니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이제 복잡한 레이아웃을 만들 때 다 똑같이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div 하나, 둘, 셋, 네 개를 쓸 건데 이 네 개를 담고 있는 이 빨간색 박스 있죠? 자, 이 div가 눈에 안 보이지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div 안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div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가장 겉에 있는 div를 제가 페어런트란 이름을 줄게요. 그리고 페어런트 안에 div 하나, 둘, 셋, 네 개. 자, 페어런트라는 div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탑이라는 이름의 div를 만들었어요. 자, 제가 이 텍스트를 넣는 거는 구분을 해주려고 넣는 것 뿐이에요. 의미 있는 텍스트는 아닙니다. 자, div left. 자, 이거는 플로트 레프트 줄 div이고요. 자, 이거는 플로트 라이트를 줄 div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클리어 보스를 줄 div예요. 자, 그러면 HTML이 완성됐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제가 CSS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페어런트라는 div가 있을 거고요. 일단 만들어야 될 div들 먼저 입력을 해 놓을게요. 셀렉터를 탑이 있고요.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 클리어. 자, 이런 div 셀렉터 5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페어런트는 제가 보더 5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할게요. 그리고 위드스는 600픽셀을 줄게요. 자, 보더 두께랑 뭐 600픽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탑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퍼플이라고 줄게요. 자, 그리고 위드스는 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탑이라는 건 div니까 div는 블록 요소잖아요. 블록 요소의 기본적인 위드스는 뭐죠? 100%예요. 그러니까 위드스 100%라고 주는 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하이트만 주시면 돼요. 하이트는 50픽셀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left는 width를 일단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 그레이로 줬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를 100픽셀 줬어요. 그리고 width를 600이니까 한 200 정도 줬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오렌지로 줬고요. 그리고 하이트는 똑같이 100픽셀 줬어요. 그리고 width는 어떻게 해야 되죠? 600 안에 600에서 200 빼면 400 남는 거잖아요. 이렇게 400픽셀 줬어요. 그리고 지금 플로트라든지 이런 걸 아무것도 안 줬기 때문에 가로 세로 배치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클리어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퍼플로 줬고요. 그 다음에 위드스 역시 줄 필요 없는 거죠. 블록 요소니까. 하이트만 50픽셀 줬어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를 아래에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잖아요. CSS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탑이라고 돼 있는 애는 탑이 아니죠. 레프트. 자 이 부분이죠. 요 레프트라고 돼 있는 이 그레이 div를 자 그레이가 아니라 스카이 블루로 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자 그러면 레프트라고 돼 있는 걸 플로트 레프트를 줬어요. 그리고 라이트로 돼 있는 걸 플로트 라이트로 줬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죠? 플로트 레프트로 왼쪽 배치하고 플로트 라이트로 오른쪽 배치해서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마지막에 있는 이 클리어는 나는 플로트 속성을 안 줬는데 얘가 위에 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정확히는 사라진 건 아니라 이 플로트 레프트 라이트 이 div 뒤에 숨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플로트 성질을 상속 받았기 때문에 원치 않아도 그렇게 돼 있어요. 상속 받았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론에서 했던 것처럼 나는 위에 있는 플로트 성질을 상속받았지만 상속받지 않을 거야, 해제할 거야가 클리어 보스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클리어 보스를 넣어주니까 이 마지막에 있는 클리어라는 div는 플로트 속성을 상속받지 않고 해제해 버리니까 밑에 있는 것과 동일한 레이아웃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하는 부분을 정말 명확히 알고 계셔야 레이아웃을 만들 때 자신이 생겨요. 레이아웃을 만드는 거에 자신이 왜 생겨야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박스로 레이아웃 만들고 끝이 아니잖아요. 레이아웃 만드는 게 시작이잖아요.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이 div 뭐 기타 등등 태그들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고 CSS로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 이 레이아웃 자체가 안 되면 자신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찾아주는 방법이 클리어 보스입니다. 클리어 보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에 있는 요소에서 플로트 속성이 있는데 다음 이어지는 요소가 플로트 속성을 상속받아요, 자동으로. 그런데 나는 플로트 속성 상속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클리어 보스입니다. 화면에 보고 계신 게 이제 궁극적으로 플로트, 뭐 오버플로이든 그리고 클리어 보스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지금 이런 배치를 원하는 대로 가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플로트라든지 클리어 보스, 마지노트 이런 것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화면에 보이는 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배치를 하실 수 있으면 거의 CSS 배치에서 한 80%, 90%는 마스터 하셨다고 보셔도 돼요. 검은색이 이제 섹션이라는 태그예요. 자, 여러분들 섹션이나 아티클 뒷부분에 HTML5 시멘틱 태그 때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자, 섹션이나 아티클이라고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div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div는 그냥 이름이 div니까 특정한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HTML5부터는 이렇게
div인데 특별하게 이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놓은 걸 쓰면 아티클보다 섹션이 좀 더 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페어런트 차일드 안에도 섹션 안에 아티클 3개 넣어야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섹션 안에 아티클을 3개 넣을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블록 요소니까 세로 배치될 거고 이걸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가로 배치하는 거예요. 자, 가로 배치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플로트와 오버플로우를 사용해서 배치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배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배치를 위해서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 섹션 안에 아티클 3개가 있잖아요. 이걸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가로 배치를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죠. 그러면 이제 가로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아직 안 배우셨지만 섹션이라는 태그입니다. 클래스명이 아니라 섹션이에요. 여기에는 아티클이라는 태그가 이렇게 3개 있어요. 제가 텍스트는 좀 넣을게요. 뭐 텍스트는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섹션 밑에 아티클이 3개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가로 배치할 거예요. 먼저 자, 섹션이랑 이런 부분을 디자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섹션 클래스 네임 아닙니다. 태그예요. 자, 섹션은 width를 600픽셀로 했고요. 일단 먼저 보더 그려줄게요. 보더 5픽셀 솔리드, 자, 블랙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width 600픽셀. 그리고 높이 값은 정할 필요 없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자식 요소가 늘어나면서 늘어날 거니까. 자, 그러면 섹션 밑에 아티클이죠. 자, 그러면 섹션 밑에 아티클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로 줬고요. 그 다음에 width 200픽셀 그리고 하이트는 100픽셀. 그러면 width 200픽셀, 하이트 100픽셀짜리 우리가 가로 배치하는 거죠. 플로트 레프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왼쪽을 기준으로 배치되는 거죠. 왼쪽을 기준으로 아티클 3개가 하나, 둘, 3개가 이렇게 가로 배치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플로트 레프트 때문에 이렇게 가로 배치되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했지만 자식 요소에 플로트 성질이 있으면 부모 요소가 높이 값을 잃죠. 그러면 높이 값을 찾아줘야 되겠죠. 높이 값을 찾아주는 방법은 뭐죠? 하이트를 이렇게 100픽셀 줘도 되지만 이거보다는 오버플로이드는 높이 값을 찾아주시면 되죠. 골드 박스가 가로 배치된 게 색깔이 똑같아서 잘 확인이 안 되는 건데 가로 배치가 정확히 된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 배치. 자, 그러면은 가로 배치 됐고 가로 배치하는데 플로트 레프트로 이런 식으로 가로 배치했죠. 그리고 가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플로트 레프트를 줘서 부모 요소가 높이 값을 줬으니까 높이 값을 이렇게 찾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 지금 우리가 한 거예요. 플로트와 오버플로이든을 사용해서 가로 배치하는 거. 두 번째,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배치하는 거.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거 플로트와 오버플로이드를 사용해서 배치하는 거. 플로트를 사용해서 배치하는 건 단 1픽셀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골드박스 아티클이 3개가 있어서 3개가 보더가 없는 상태에서 붙어가지고 좀 헷갈리잖아요. 보더를 그려줄게요. 1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자, 이제는 확인이 되잖아요. 아티클 3개가 하나 둘 3개. 자, 그런데 마지막 게 왜 못 올라왔죠? 마지막 게 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못 올라온 이유는 전 영상에서도 있지만 보더 이 1픽셀 좌우 1픽셀 해서 6픽셀만큼이 모자라서 못 들어온 거죠. 그래서 width 200에 보더와 패딩에 값을 포함시켜라고 하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섹션 밑에 아티클 3개가 가로 배치가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으로 가로 배치를 한 겁니다. 이거는 방금 보셨다시피 단 1픽셀이라도 차이가 나면 세 번째 있는 아티클이 올라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가로 배치하고 레이아웃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이 인라인 블록을 이용하는 방법은 1픽셀, 2픽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배치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CSS를 제가 다 지우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CSS를 지우셔도 되고 컨트롤 슬래시에서 이렇게 주석을 처리해 놓고, 저는 지우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석 처리해 놓고 비교해서 보세요. 컨트롤 슬래시 누르면 주석 처리하는 거죠. 자, 섹션 하도록 할게요. 자, 섹션이라는 태그가 있을 거고요. 섹션 밑에 아티클이 있을 거죠. 자, 지금은 뭐 하는 거냐면 플로트로 가로 배치하는 방법은 방금 전에 했으니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가로 배치하는 거예요. 보더 5픽셀 솔리드 블랙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위드스 값 주지 않을게요. 위드스 값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100%잖아요. 100% 가득 차죠. 그러면 섹션 밑에 아티클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라고 했고요. 위드스는 200픽셀, 그리고 하이트는 100픽셀, 그리고 보더는 1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가로 배치하는 방법은 플로트가 아니라, 자, 인라인 요소, 블록 요소, 인라인 블록 요소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퍼블리싱의 모든 것이라고. 섹션 밑에 아티클은 뭐죠? 블록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한 줄에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세로 배치되는 거예요. 가로 배치하려고 하니까 인라인 요소는 가로 배치가 되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인라인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가로 배치는 되나 인라인 요소는 크기 값을 못 갖잖아요. 위드스 하이트를 못 갖죠. 그러면 가로 배치되면서 크기 값을 가질 수 있는 게 뭐죠? 인라인 블럭이잖아요. 그러면 가로 배치되면서 크기 값도 같죠. 그러면 이 세 개를 중앙에 보낼 때 어떻게 하죠? 마진 오토로 하면 절대 안 간다고 그랬죠. 왜냐면 마진 오토는 블록 요소한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인라인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마진 오토를 주시면은 절대 이동하지 않습니다. 인라인 요소를 중앙 정렬시킬 때는 이 인라인 요소를 감싸고 있는 부모 요소에 텍스트 라인 센터를 주시는 거예요. 플로트로 가로 배치라는 것과 인라인 블록으로 가로 배치하는 게 어떤 게 낫느냐? 어떤 게 낫느냐는 없어요. 1픽셀도 틀리지 않게 정확히 배치해야 될 경우에는 플로트를 써서 배치하는 거고요. 지금처럼 조금 여유가 있어도 뭐 1, 2픽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가로 배치된 다음에 중앙에 보기 좋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레이아웃이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사용해서 배치하는 게 간편합니다. 이런 방법도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번 영상이 아마도 이해가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소화해야 되는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고 이해도를 높여야만 레이아웃을 만들고 다음 스텝으로 계속 진도를 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려운 파트지만 계속 반복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